올 수 있는 친구들 와가지고 개념 테스트 또 들어오자. 그지? 자, 그때도 얘기했는데 합성함수라는 게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연산 형태로도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 역함수가 뒤에 나오니까. A 더하기 B라는 연산을 하면 A는 연산 당하는 수고 B는 연산하는 수지. 근데 이게 A가 되는 이 B가 얼마죠? 1이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1을 우리가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겠니? 그러니까 연산 자체에 어떤 항등원이라는 특정한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계산을 할 때 연산을 했는데 결과가 변하지 않아. 그냥 연산한 애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불러. 그러면 A 곱하기 B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A가 나오는 B가 있겠지. 여기 1이 아니지 않니? 0이지 않니? 덧셈인데. 그럼 B가 얼마면 A가 나와? B가 1이면 A가 나오지. 그냥 이름이야, 명칭이야. 충분조건, 필요조건처럼 명칭이거든. 그랬을 때 1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곱셈의 항등원이라고 불러. 이게 항등원이라는 개념이야. 그럼 역원이라는 개념은 뭐냐? A랑 C랑 계산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애 있지. 이해가겠어? 그런 애를 우리는 덧셈의 역원이라고 불러. 그럼 그때 B는 누구야? 뺑 A죠. 그래서 A의 덧셈의 역원은 마이너스 A야. B 아니에요. B C야. B가 아니라 C죠. 자, 이해가겠어요? 이름 명칭 붙인 거니까. 자, A 곱하기 C 했을 때 항등원이 1이 나오는 C가 A분의 1이죠. 그래서 이가 A의 곱셈의 역원은 뭘까? A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A의 역수라고. 그냥 명칭이야.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함수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등원은 봐봐봐. 안 변해. 정해져. 항등원은 연산 하나에 한 개만 존재해. 그치? 맞니? 근데 역원은 어떻게 돼? A마다 달라지지 지금. A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역원의 쓰임은 뭐냐? 연산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야. 예를 들어 A 곱하기 B가 있는데 곱하기 B를 하기 싫어. 곱하기 B가 하기 전으로 고치고 싶어. 그럼 거기다 역원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1이 돼버려서 항등원이 돼버리거든. 뭐 이런 개념이야. 수학에서 이런 개념이 되게 크게 쓰일 때가 있어서 옛날에는 교과 과정에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얘네 할 때 있었거든.
근데 진짜 선생님 배울 거에 3분의 1이 뭐야? 3분의 2는 줄었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어제 했지만 어제는 함수로서의 합성함수를 얘기했지. 맞니? 그래서 얘는 함수의 합성이라고 했고 얘는 뭐야? 관계식의 합성이라고 했어. 그 관계식의 합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를 식으로 고쳐본 개입의 형태로 계산되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연산인 거잖아. 식에 대한 연산을 약속해 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동글뱅이를 기준으로 그쵸? 뒤에 식이 앞에 x에 대입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집합의 연산처럼 새로운 연산을 하나 배운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집합에 항등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A 합 뭐 B가 A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집합인 경우에 이건 B는 뭐야? 여러 개가 나오죠. 왜? B가 뭐면 돼? A의 부분 집합이면 A가 나올 테니까 집합했을 때. 집합에서 항등원 영원 개념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대수 쪽에서는. 왜 집합은 되게 특이한 형태니까 원소를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연산이잖아. 여긴 대수란 말이 어떻게 보면 대입인 거잖아. 그 계산하는 거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거잖아. 그 여기에서 이 개념이 일로 넘어와. 이 얘기를 왜 하냐? F랑 G랑 합성했을 때 그대로 fx가 나오는 요 gx가 바로 뭐야? 합성의 함수의 항등원이고 얘는 연산에 하나만 딱 존재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이미 배웠단 말이야. 항등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니? 뭐야 그게? 이 함수의 합성의 항등원이 누구야? 항등함수 x가 함수의 합성의 항등원. 일단 생각을 해볼게. 이해가겠니? fx가 예를 들어 x제곱 마사 x야. gx가 x다. 이해가겠냐? f 동글뱅이 gx를 해봅시다. 그 f에다가 gx의 식을 넣는 거고 gx의 식은 x죠? 그러니까 그대로 x제곱 빼기 4x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네요. 거꾸로 g 동글뱅이 fx 해봅시다. 이건 g의 x 자리에 fx식을 대입하는 거고 그 fx식이 뭐야? x제곱 빼기 4x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그냥? x제곱 빼기 4x가 그대로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해가요? 서로는 두 개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오네 했다면 얘랑만 하면 그쵸? 얘랑만 합성을 하면 그 합성한 애가 그대로 나와 지금. 그래 안 그래? 그게 뭐라고? 항등원의 정의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여거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치? 함수 f랑 함수 h랑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누가 나오면 기호로 쓸게 그냥 ix가 나온다면 또는 h랑 f랑 합성을 했을 때 ix가 나오는 여 h를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 f의 영원이라고 부를 거고 정확한 명칭은 영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애를 뭐라고 불렀냐? f의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는 기호가 따로 있어. 수학 기호가 f의 인버스야. f-1제곱을 우리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그냥 배경시식으로 정말로 심화까지 가진 않았어.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까지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요? 그냥 답이 그러니까 소수능이 아니고 개념 테스트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숙제 내준 것만 한 거야? 선생님 걔한테서 갖다 놨는데 이거 안 낸 거 아니? 저번에 낸 건가? 지금 낸 거? 그 옛날에 낸 건데 쓰면 됐고 이게 지금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갔는데 답지를 보니까 답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의 정의도 그렇고 1대1 함수의 그래프 성질이 있고 지금 함수 개수도 어떻게 계산된 것도 n의 r제곱이고 npr이고 ncr인지도 안 된 것 같은데 답지가 제대로 안 됐나? 관계시 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엉망인데 답지가 엉망인데 자 찍어놓고 올려놔 줄래? 단톡방에다 누가 즐겨 앉았으니까 하나만 찍고 올리자. 자, 함수의 연산에서의 성질을 보자. 함수의 성질인데 교환 법칙이 나왔죠. 1번 맞습니까? F동물명이 G하면 근데 연산의 생각을 해보면 앞에가 연산 당하는 애야 뒤에가 연산 되는 애죠. 연산 당하는 게 누구야? F지? 아니 연산하는 애가 G고 그 입장이 바뀌어도 그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부르죠. 맞습니까? 근데 함수의 합성이란 연산은요 이렇지 않아요. 자, 같지 않은데 이게 항상 같지 않은 걸까? 같은 놈도 있고 안 같은 놈도 있을까?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는 상황인 거야. 무조건 안 같은 건 아니야. 설명을 한글로 써줄까? 이해가 됐어? 항상 이거는 아님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해 가겠니?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합성 당하는 함수하고 합성하는 함수 입장을 바꿔서 합성을 해봐도 같은 애가 나오기도 해. 아까 방금 배웠어. 누가 그래? 항등함수가 그렇지.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 F 나왔잖아. 두 번 다. F 동글뱅이 I도 F였고 I 동글뱅이 F도 I였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 거 F 동글뱅이 I도 F고 I 동글뱅이 F도 F가 나옵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거짓인 게 항상 거짓이 있고 가끔 거짓이 있는데 맞지? 보통은 가끔 거짓이 많고 그치? 항상 거짓인지 가끔 거짓인지도 우리가 그죠? 아니면 가끔 참되는 애들도 그거 지금 가끔 거짓이나 가끔 사실은 어차피 거짓이잖아 수업에서 그거 확실하게 구별해서 기억해줘야 된다고.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죠?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연산이 뭐가 있죠? 니는 아는 것 중에 아무거나 말해볼래? 빼기 또 나누기 또 니는 아는 연산이 뭐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고요. 거듭제곱은 곱셈 반복이니까 어차피 곱셈이 또 뭐 있어? 합집합, 교집합 있었죠? 차집합 차집합이 그렇죠. 차집합이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해 가요? 자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바로 나오죠. F하고 식만 보면 돼요. 몇 시에 와야 돼? 7시 1시간 문풀에서 개념 테스트 쓰고 오기로 했잖아. 네. 왜 늦게 왔어? 오셨구나? 아니.
그냥 뭐 일반적인 1차 함수랑 2차 함수들이 합성하면 결과가 달라. 자, F 동글뱅이 GX 한번 구해볼게. 얘는 F에다 뭐 넣는 거야? GX를 넣는 거고, 그 GX가 뭔데, 식이? X 플러스 4고, X 플러스 4가 X에 들어가니까 자, G 동글뱅이 fx 구해보자. 그럼 이건 G의 X 자리에다 fx를 넣는 거고. 자, 이거 보통은 아래쪽부터 식으로 고쳤죠? 아래부터 식으로 고쳤지, 여러분들. 맞니? 근데 꼭 상상하면 상관없어. 여기 이렇게 거꾸로 해볼게. G부터 식으로 고쳐볼게. G부터 식으로 고쳐볼게. 그럼 G에 X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fx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얘가니? 지금 누가 먼저 식으로 고친 거야? gx를 식으로 고쳤어. 여기는 뭐를 고쳤어? 여기도 gx를 먼저 식으로 한번 고쳐봤어. 왜 이런 걸 할까? 가끔 f 모를 때 있거든. 저긴 둘 다 알잖아. 상관없거든. 근데 가끔 f는 모르고, 그러니까 gx의 식은 있는데 fx의 식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야. 이해 가겠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줄이 식이 같아, 달라? 다르죠? 맞습니까? 합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 가겠어요? 자, 선배야, 결합 법칙이 뭐야? 지금 연산할 때 했잖아, 우리가. 결합 법칙에 대해서. 아니, 선우 보고 얘기했어. 그냥 너가 눈이 가나. 오늘 아주 얼굴이 곱다. 아주 예쁘네. 결합 법칙이 뭐야? 설명은 잘 못하겠어. 혹시 아니? 뭐 나이트 가냐 끝나고? 아, 나이트는 아니지. 니네 클럽 가니? 거의 금요일 밤 클럽에 언니들을 정도로 풀 메이크업인데 아이라인에 눈 화장에 입술에 와 볼터시에 아주 예쁘네. 예쁘다 예뻐. 너도 예쁘네. 나 얘기해줬잖아. 우리 같이 클럽 가? 뭐 하는 짓이야? 알아? 결합 법칙? 저요? 너요. 우리 클럽 연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또 다른 클럽. 아 정말 둘 다. 몰라? 어? 너 개론 테스트 보고 다시 저 답지 만들어. 여러 가지 함수 답지가 내가 답지 이거 복사해 주지 않니? 옛날에 만든 거 여러 가지 함수 답지 만들어 주지 않았니? 있지 않아? 없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있네. 그거 네가 만든 거네? 네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들어서 답지 안 줬어? 여러 가지 함수? 좋은 거 안 줬나? 안 줬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들어 줄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왜? 네, 다 고쳤으면 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너 왜 빠졌는지 다 말하고 빠졌어? 내가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너는 왜 기억을 못해요? 내 개인적 일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보충은 따로 하지 않을게. 주 4회로 할 거니까 굳이 따로 보충 날짜 잡아서 안 해도 다음 주면 충분히 보충되는 거지. 이번 주에도 했었고 저번 주도 했었으니까.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 법칙은 뭐냐면 연산을 하는데 원래 연산의 순서는 어떻게 돼? 이것도 이렇게 써놔. 입장을 바꾸는 거야. 뭐 연산 방안은 함수하고 연산 하는 함수의 입장을 바꿔도 참이 되면 같으면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럼 결합 법칙은 뭐야?
연산 순서가 원래 수학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연산의 순서입니다. 이해 가겠니? 합성함수에서 이건 계산, 이것도 연산의 순서라고 봐도 될까? 이건 어떻게 돼? 안에서부터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합성함수는 좀 우리가 하던 거랑 좀 되게 다른 형태야. 집합면서 냈어? 개념표는 집에서 숙제를 해도 된다고. 집합면 연산도 다 달랐잖아. 그냥 안 그냥 새로운 연산이었잖아. 근데 어쨌든 그 연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뭘 본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면 니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순서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선생님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고등학교 올라가서 태어나서 처음 본 게 뭐야? 복소수였단 말이야. 그럼 복소수를 뭐 해? 정의했지. ax 플러스 by로 표현되는 수가 복소수의 정의야. 그 다음에 뭘 배웠어? 복소수의 상등을 배웠어. 그냥 똑같으면 상등 아닌가요? 그거 아니잖아 항상.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 집합도 마찬가지야. 집합을 처음에 배우고 두 집합의 상등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집합의 연산들을 정의했단 말이야. 함수를 배웠지. 물론 예전부터 배운 거지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함수의 상등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함수의 상등과 관계식의 상등은 다르다고 선생님 되게 강조한 거 아니야? 근데 규영아 답을 개판으로 써봐가지고 자 이거랑 얘들 함수의 상등을 얘기해보자. 얘랑 같은 거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얘는 무조건 참이야. 얘는 이래도 참이 된다고 안 된다고?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관계식은 다른데 주함수가 같다고. 너 답지 아까 다시 줬냐? 안 줬냐? 다시 줘. 네가 어떻게 써놨는지 봐봐. 말도 안 되는 답 써놓은 거야. 이거의 정의가 뭐야? 1번 정의역 같음, 2번 뭐야? 치역 같음, 3번 뭐야? 대응관계 같음이지. 이게 있어 없어? 없는데 써놨지? 빨간색으로 네가 써놨냐 안 써놨냐는 거야. 관계식이 같음. 뭐라고? 아 고친 거면 이걸 끄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친 거 아니야 이거? 끝까지 잘했다고. 그걸 보고 선생님이 아 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데라고 생각하겠냐 안 하겠냐? 그리고 관계식이 다른데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 그 정의역 원소가 뭐여야 돼? 두 함수의 그래프에 x좌표 들여야겠지. 뭔 말인지 모르면 영상 보고 다시 공부해야죠. 나 공부 안 됐구나. 개념 정리 안 끝나는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답지를 만들 때 제발 요약하지 마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쓰세요. 그 설명들을 왜 뭐라고? 내가 어떻게 했지 다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말 안 해줬어? 채점하고 끝났으면 내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건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면서 계속 얘기할래? 그러니까 지금 개념 테스트 답지들에는 내가 준 거를 쓰던 니네가 쓰던 되게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야 돼. 뭐 스키마로 다른 얘기 해준 것도 있지. 그런 것도 다 적혀 있어야 되고 필기나 이런 거 문제 풀다가도 어떤 새로운 형태나 좀 더 어려운 것들 있잖아. 복잡한 것들 알려주면 거기다 다 때려 써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묶어가지고 책 한 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코팅해서 갖고 다녀. 꾸겨지니까 똥 쌀 때 보고 할일로과 10분쯤 여유 있을 때 보고 깨끗한 거 하나 답지 하나 깨끗한 거 듣고 내가 말 머릿속에 넣고 보고서 답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답지 보고 맞나 확인하고. 자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구간도 못하는데 곱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게 영향이 뭐 어떤 배움이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규아 너는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개념을 대충 외우고 문제만 풀려고 한다고. 아니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영상을 보세요. 2번, 3번, 4번씩. 다
단소리 하는 건 좀 스킵하고 1.5나 1.2로 봐도 되잖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거니까. 그리고 단소리 할 때 좀 넘기고. 알겠니? 그러니까 힘들게 선생님 새벽까지 해가지고 올려서 보내주는 거야. 한 명이라도 보니까 조회수 0이면 안 올려줬겠지. 조회수 9씩 나오니까 누군가 본다는 얘기고. 자, 미안. 자, 결합법칙 연산에 관한 건데 연산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는 연산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응?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다른 연산들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다른 종류의 연산이 들어있으면 우선순위가 생겨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기본 연산이잖아? 거기서 우선은 누구야? 곱하기하고 나누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거듭제곱이지. 거듭제곱이 곱하기의 반복이라서 그걸 먼저 처리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니? 가로가 들어가면 또 계산 순서가 달라지죠. 근데 그냥 연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맞습니까? 근데 특정한 연산들은 덧셈, 뺄셈, 합집합, 교집합들은 걔네만 있으면 두 번 이상을 연산을 할 때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마음에 드는 애 먼저 해도 된다가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계산한 거랑 요렇게 계산한 게 같습니다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결합법칙은 뭐에 대한 얘기야? 계산의 순서에 관한 얘기지. 원래는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적어. 공부 못하는 선배들 보면 이런 거 안 적어. 그 안에 책에 있는 것만 적어. 내가 말해준 걸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책에 없는 거를. 그럼 실제로 그럴까? 라는 거야 지금. 그치? 함수의 합성이라는 건 되나? 저게 진짠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F동글뱅이 G라는 함수를 먼저 합성을 해야 될 거야. 맞아? 거기에다가 누구를 합성할 거야? HX를 합성을 할 거야. 자, 이건 기호될까? 그나마 연산으로 고쳐주면 이런 얘기죠. 이게 연산으로 고친 거지, 기호를. 이해가니? 그러면 F동글뱅이 G는 F의 GX.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거 기호로 쓰기가 어려워서 요놈에다가 요놈의 X자리에다 누굴 넣는 거야? HX를 넣는 거지 지금. 이해 갔어 지금? 이해 갔어? X까지 써줄까요? 그냥 함수의 합성이고 식으로 붙일게. 이게 기호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은 익숙하지만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F동글뱅이 G라는 어떤 함수와 H를 합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F동글뱅이 G의 X에다가 HX를 합성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가 뭐야? 식으로 쓰면 F 안에 G가 들어간 거지. GX가. 그놈에다가 누구를 넣을 거라는 거야? HX를 넣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 HX가 나와요. 이해 가겠어? 자, 계산 순서 하면 뭐야? 처음에 이거 뭐 하는 거야? GX라의 식을 fx에 넣은 거야. 그게 있고 그 x에다가 gx를 다시 넣는 거지. 이해 가니? 일단 식으로도 해보자. 자, 여기는 f하고 요놈은 f의 x자리에 누가 넣는 거야? G동글뱅이 hx가 들어간 거야. 원래 순서는 얘를 먼저 구해야겠지. 이 식을 구해서 넣는 거지. 이해 가니? 내라고. 채점을 했냐? 채점하고 내라. 근데 얘가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자, 별거 아닌데 한번 해보자. fx 하나 불러와. 몇 소리?
자, GX 하나 불러볼까? X 2차 가자. X 제곱 플러스 X 자, HXQ와 아무거나 해. 2차도 좋고 1차도 좋아. X 그냥 X? 야, 여기다 항등함수를 넣는 건 아니지 않니? 아까 항등함수가 특이한 함수라서 합성해도 소용이 없는 애인데 그걸 넣으면 우리가 합성해도 소용없는 걸 넣으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을까? EX로 하자. EX. 좋아요. 그래, EX를 해. 물론 생각하고 했겠지만 항등함수 진짠가? 아까 했잖아. 항등 진짜 해줬으니까 알잖아. 자, 이렇게 해볼 거야. 그지?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 F 동글뱅이 G부터 구해볼까요? 자, 얘는 F에 GX가 들어간 거고 GX가 누군데? X제곱 플러스 X죠? 맞습니까? 그걸 F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가니? 그러면 F 동글뱅이 G하고 HX를 합성해봅시다. 아니 그 F 동글뱅이 G의 X 자리에다 누가 들어간 거야? HX가 들어간 거고 이렇게 써줬지 선생님 아까도 맞니? 그 HX가 뭔데? EX지? 맞냐? 그 EX를 넣어봐. 그냥 제곱 전개할까? 전개하자.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나왔어요. 따라왔어요. 너무 빠른가요? 자, 이렇게 합성하는 것도 해봐야 돼. 기호로 마지막에 식으로. 자, 여기는 뭐부터 해야 돼? G동글뱅이 H부터 구해야 되나? G의 X 자리에 HX 넣는 거고 식으로 고치는 건 순서가 상관없다. G를 식으로 고쳐도 되고 H를 먼저 식으로 고쳐도 되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보통 경우에 둘 다 식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둘 중에 하나만 식인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최하위 수준으로까지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합성함수 기호 놓지 말고 뭐 왜? 어? 아니 니네 그 프린트로 준 것도 해야지. 교재. 이제 슬슬 애들이 약간 이제 힘들 때가 됐어. 1주 반 지났거든. 2주만 넘어가면 자포자기하고 익숙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가냐고 가고 싶으니까 물어보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4x 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야? F랑 가로치고 G동글뱅이 H, X를 합성할 거야. 그치? 그럼 F의 X 자리에 G동글뱅이 H에 X가 들어갈 거고 그게 뭐야 지금? 4x 제곱 플러스 2x죠. 계산해봐. 넣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똑같이 나오거든? 사실은 여기서 증명 끝이야. 같은 계산이 된 거 여기서 증명 끝이거든. 왜? 이렇게 바꿔주는 것 자체가 어디 갔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 자체가 계산이거든. 함수의 연산이란 이 연산자의 계산이 이거잖아. 이게 기호 자체가 계산을 의미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걸 실제로 해본 것 뿐인 거잖아 지금.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봤어. 얘 하나만 했다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호로 했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게 되는 거죠. 교환과 결합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3번이? 항등함수와의 평등함수의 연산이네요. 뭐하고 놀다가 늦었다고? 저 집에 자다가 아 그럴 것 같아. 너 집에 가서 밥을 교재 프린트도 했어? 뽑아줄까? 그거 준 건 다 했어? 채점했고 높이 됐어? 내려가. 자, 항등함수와의 연산인데 이 항등함수의 유니크한 특징이에요. 항등함수는 아까도 썼지만 예로 써놨지만 F랑 I랑 하면 뭐 나온다? F 나온다. I랑 F 하면 뭐 나온다? F 나온다. 자, 뭐가 성립해?
교환이 성립해요. 자, 기호로 풀어서 등록해 볼게요. F 동글뱅이 IX는 F에다 IX 넣는 거고, 저 IX가 식이 X죠? FX 나오네. 따라와. I 동글뱅이 FX는 IX의 X에다가 FX를 대입하는 거고, 그 X가 이거 식이 뭐야? X니까 그냥 FX 나오지. 지금 잘 보면 하나만 식 알고 하나는 기호야. 그래도 이렇게 연산할 수 있어야 돼. 결과가 똑같아? 똑같죠. 이해가겠습니까? 교환이 성립합니다. 누구는? 항등함수랑은. 아, 듣겠어? 그게 원래는 항등함수의 정의야.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니네 때부터 이 얘기를 할까? 그냥 몰라도 좋아.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수학을 다시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수학을 다시 배울 건데 F랑 G랑 합성해서 나오는 함수가 F가 되는 G가 I인 거고, 그걸 찾아내 보니까 그게 X야, 관계식이. 이해가겠니? 그리고 F랑 H랑 했을 때 I가 아까 한 얘기야. I가 되는 H가 있을 거거든. 근데 그 H는 누구에 따라 달라져? F에 따라 다 달라져. 그 H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기호로 쓰고, 이거마다 달라지니까 방금 전처럼 식이 하나 띡 하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항등은 여건의 개념이었어요. 네가 늦게 오셨을 때 못 들었던. 자, 되겠습니까? 4번 항등함수 합성함수의 관계식 교학인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기호를 식으로 고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fx가 2x 플러스 4예요. 그 gx를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뭘 알려줬어 1번에서? f 동글뱅이 gx가 얼마래? 연산인 거고, 이 결과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그럼 합성 이거 좀 기호잖아. 그래 좀 기호인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식으로 고쳐줘야겠지. f에다 뭐 합성한 거야? gx를 합성했더니 3x-7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근데 gx가 뭔데? 없어. 없네? 근데 f는 식이 있어 없어? 있지. 그냥 f는 식으로 고쳐. f에 x자리에 뭐 넣었다고? gx 넣었다고. 등식이잖아 이거. 그래 안 그래? 이항에 이 gx는 3x-11인가요? 그러면 gx는 뭐니? 2분의 3x 빼기 11. 합성된 결과 알려주고 그 중에 하나 물어보면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두 번째가 G 동글뱅이 F 나왔나? G 동글뱅이 F가 얼마였어? 9x 5x 마이너스 1이야. 자, 마찬가지로 기호니까 10으로 고쳐봅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g의 2x 플러스 4를 합성한 함수의 식이 주어졌어요. 난 누가 궁금한 거야 지금? gx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고칠 거야. 꼭 안 고쳐도 되는데 선생님 고칠게. 이렇게 하는 게 니네한테 좀 이해가 쉽더라고. x 대신에 뭐 넣었어? t를 넣어도 어차피 참여겠죠? 그리고 누가 궁금하다고 지금? 백서진? gx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야? gx랑 이놈의 차이가 있는 필성이 있지? 뭔 차이가 있죠? gx는 x가 들어가고 x자리에, 얘는 뭐가 들어갔어? 2t 플러스 4가 들어갔어. 우리는 얘가 뭐가 되면 돼? x가 된 애가 궁금해. x가 된 애가 궁금해.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2t 플러스 4를 x로 고칠 거야. 이해가겠니?
치환할 거야. 치환한다고 해도 좋고. 그러면 t는 뭔데? x 빼기 4 나누기 2잖아.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서 x를 고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써줄까? 가 되는 거, 그치? 저 t가 뭔데? 2분의 x 빼기 4니까 저 t가 누가 치환되면서 얘가 치환되면서 얘도 같이 치환이 돼야지. 그래서 gx가 나오지. 근데 책에서는 보통은 이 상태에서 t로 놓고 바꾸고 다시 t에다 x를 넣거든. 그럼 이상은 잘 못하더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결론이 되게 예쁘잖아. 자, 이해 가겠어요? 다음 장 가보자. 4번 4번 내가 안 썼어? 저 5번 있었어요. 4번이야? 앞에 건 다 찍은 거지 여기까지는? 네. 좀 하고 하게. 아, 여기 한 장 더 있으니까. 다음 몇 번 뭐죠? 난 이 역함수의 정의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원래 아까처럼 얘기하면 그게 역함수야. 합성해서 함수가 나오는 함수가 f의 역함수야. 늦게 와서 모르지. 다시 한번 뭐? 항등원 역원에서 항등원이 정해지고 항등원이 정해지면 각각의 뭐 함수나 수에 대하여 역원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교 수학 가면 역함수를 그렇게 정할 거야. 연산의 형태로. 그럼 되게 좀 편해지거든. 근데 여기선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색깔을 바꿨겠죠? 대응 관계가 반대인. 네,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대응 관계 반대라는 게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함수가 여러 개 존재할까 한 개 존재할까?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어. 그런 애가 몇 개 존재해? 한 개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fx의 f의 역함수라고 정의하고요. 기호로 f 인버스 f의 마이너 1제곱을 어떻게 읽는다고?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라고 씁니다. 자, 사람이 얘가 있었어. 얘가 입으로 1을 먹고 2를 싸고 2를 먹고 3을 싸고 3을 먹고 4를 쌌어. 옆에 똥개가 있어.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사람이라고 할까? 얘는 입이 x고 내장에 f 인버스야. 똥꼬가 y인데 얘가 뭘 먹어? 이 똥을 먹어. 2를 먹은 거야. 그리고 똥꼬로 뭐가 나온 거야? 얘의 답인 1이 나온 거야. 이랬을 때 서로 무슨 관계인 거야? 역함수 관계인 거지. 2를 3을 먹으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지. 4를 먹으면 3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가겠니? 그래서 y는 fx가 있을 때 x가 결과고 그 원인 결과인 y가 원인이 되는 함수를 이렇게 써요. 이게 대응 관계가 반대라는 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게 보일 거야, 니네 눈에. 모든 선배들이 저걸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대응 관계가 반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이렇게 있어. F1은 2, F3은 5,
번호는 7이 있어. 그러면 F 인버스의 2는 1, F 인버스의 5는 3, F 인버스의 7은 5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나씩 쓸 수 없잖니.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대응관계가 반대라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원래 결과는 뭐로 써 우리 관습적으로? 문자 뭐 쓴다고? y. 원인은 문자 뭐 써? x라고 쓰지. 무슨 말인지 알았겠니? 그래서 대응관계가 반대인데 이런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도 있잖아. 이렇게 있잖니? 그래 안 그래? 걔도 새로운 함수잖아. 어떻게 보면 얘에서 대응관계가 반대인데 관습적으로 결과는 y, 원인은 x라고 쓰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줘. 여기까지 얘가 아이 씨부라 선생님 이거랑 뭔 말이에요. 진짜 많이 들었거든. 진짜 많이 들었거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거랑 x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지. 그래 안 그래? 얘가 y는 fx면 얘가 x는 f 인버스 y야. 이거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같은 식이야. 등식의 변형수야. 같은 식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하고 얘네들의 그래프는 같아잖아. 같죠? x와 순수랑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야 요렇게 x에다가는 y를 y에다가는 x를 대입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다른 함수가 되지. 이해가니? 그걸 이해하고 부르고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fx가 1대1 대응이면 y는 fx가 이렇게 있고 이거의 대응 관계가 반대인 함수가 어떻게 되냐? 기호로 x, f 인버스 y인 거고 맞니? 이걸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이미 같은 그래프를 갖는 애라고 얘는 같은 식인 거라고. 그래서 정리만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색깔 바꾸는 거 지금 이해 가냐? F 인버스 X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으면 그게 역함수야.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함수의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야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는 게 뭐야?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었지. 대칭 이동해서. 그래서 역함수 관계는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의 그래프를 갖게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기호가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기호라 안 쓰이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것도 써요. 이것도 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 색깔을 구별해줬죠? 여기서 하얀 X는 같은 X야. 근데 여기서 노란 X는 누구야? X 하얀 X랑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반대인 애지. 이해가니? 노란 X는 하얀 Y야. 노란 Y는 하얀 X야. 그런데 교과서나 문제에서는 색깔이 없잖아. 선생님 그럼 뭘 보고 이게 지금 바꾼 건지 안 바꾼지를 알아요? 뭘 보면 될 것 같아? 인버스 안을 보면. 여기가 Y가 들어있으면 안 바꿔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X가 들어가 있으면 바꿔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왜 헷갈리게 자꾸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정의를 이렇게 했거든. 연산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대응관계가 1대1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이 아니면 대응관계가 뒤집히면 함수가 아니게 되지. 뭔 말인지 이해해? 뭔 말인지 이해해? 1대1
1대1 함수면 대응관계가 막 뒤집혀져도 어차피 1대1 함수야. 한 개씩 서로 짝지어졌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거꾸로 대응관계면 원인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가 1하고 2 두 개 나오니까 함수가 아니게 되지. 함수가 아니게 되지. 이해 가겠어? 이해 가겠어? 근데 대학 수학에선 이걸 다 깨고 그냥 연선으로 정의해버립니다. 이해가요? 근데 여기 개념이 조금 잡기가 어려운데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1대1 대응이면 기호는 이렇게 쓸 거고, 그치? 그놈이랑 대응관계가 반대의 함수가 있을 거고, 그걸 기호로 x는 f 인버스 y라고 할 거야. 이해 가겠니? 그러면 이건 아까 그랬지만 그치? 두 개를 이런 얘기야. 이런 함수인 거야. 얘는 원인이 1 결과가 있는데 얘랑 반대니까 얘가 똥 얘가 밥. 없는 놈에. 그래 안 그래? 이런 함수가 존재하고 그거의 기호가 f 인버스란 말이야. 여기까지 얘가. 그럼 여기서의 x, y는 사실 모든 수 x, y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응관계에 대한 대표해야 되는 거야. 대표해야 거야. 대응관계가 반대란 말이 썼잖아, 선생님 지금. 알아듣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함수가 새로 있잖아. 새로 만들어지는 애잖아. 우리가 찾는 애가 그 새로운 한 개 존재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걸 내가 얘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새로운 함수니까 얘도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써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써주는 거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듣니? 이걸 이해하면 무단자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인 것 같아. 자꾸 생각해보고 자꾸 고민해보고 자꾸 틀리고 했는데 질문해 봐야 돼. 책에 간단하게 줄여놨던 걸로 알거든 내가. 그냥 이렇게 쓴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단 말이야. 썩적 정의를 안 하고. 별건 없어. 뭐. 그 1이랑 F 인버스 2는 1이랑 그래프에 그리면 달라요. 같아. 아니 이건 다르지. 그래프 그림이 이건 달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이건 2,1이거든. 얘는 수도성이 5,3이고 얘는 1,2엔 2,2 찍히겠지. 얘는 3,5에 찍히고 얘는 5,3에 찍히겠지. 얘는 5,7하고 얘는 7,5에 찍히겠지. 그 정도가 달라. 이 숫자로 들어갔을 땐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여기가 변수로서 얘는 그래프가 같지. 하얀색 길이는 그래프가 같아. 이거 어차피 순서상 만들어서 대입해보면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같은 식이니까. 그래 안 그래? 노란색으로 바꾼 순간 달라져. 그래프가. 헷갈리지? 문제를 보면서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응관계가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요거를 별도로 따로 빼자. 여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관계라면 새로운 함수가 그냥 만들어지지 지금. 대응관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요거는 이따가 다시 옆에 다시 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Y인데 이거는 지금 같은 놈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쳐 써준다까지 해야죠. 왜? 우리가 이거 좀 X로 보잖아. 그래 안 그냥? 그러면 어차피 대응관계에서 새로운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새로운 함수가 되죠. 그래프도 다르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갔니? 여기까지 이해갔어? 이해가? 여기 지워도 되냐? 다 찍었니? 응? 찍어놓고 그 다음 거. 오늘 여기까지 이 개념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대응관계로 표현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 필요는 없겠죠. 이해 갑니까?
이걸 대응관계로 표현해보면 이런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이런 함수 F 인버스가 하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함수가 두 개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정의역이 보통 이제 무한집합이 모든 실수인 경우야. 를 볼까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저렇게 대응관계만 존재하면 그냥 입장만 바꿔서 써버리면 그냥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무수히 많잖아 수산수상들이. 뭐가 많다고? 순수상의 다른 말은 대응관계지. 대응관계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일일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일일이 할 수가 없다. 맞니? 그래서 y는 fx의 대응관계가 반대인 놈은 기호로 어떻게 쓴다? x는 f 인버스 y라고 쓸 거고 예를 들어 식을 써보면 y는 EXY라면 맞니? 요 놈을 어떻게 고치면 X는 Y 플러스 1 나누기 2로 고쳐주면 여기까지 가겠어? 자, 여기서 fx가 뭐야? EXY인 거지? 맞니? 여기서 f 인버스 y가 뭐야? 2분의 y 플러스 1이야. 수많은 대응관계 x, y가 얘네 둘은 지금 똑같아. 어쨌든 x하고 y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3이면 얘도 1,1 3 나오냐? 1이구나. 2,3이잖아? 얘도 어차피 1,1이고 2,3이야. 변형을 해서 x는 f 인버스 y로까지 만들었어. 여기서 역함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역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대응관계가 반대의 애를 찾았어. 여기까지 알겠어? 그리고 x 자리에 누구를? 왜? 제가 결과잖아. 근데 그 결과가 여기서 원인이었던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x로 나왔던 거지. 그걸 내가 새로이 결과로 볼래. 여기서 원인이었던 애를 맞냐? 여기서 결과였던 애를 여기서는 뭘로 볼 거야? 원인으로 볼 거야 라고 이렇게 고쳐주면 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 같은 형태의 정의역이 되게 많은 형태의 함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관계식이 어떻게 돼? y는 2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이쪽은 세 개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이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야지. 다르다가 뭔가? 무슨 말이야? 함수가 다르다? 여기까지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서 하려는 게 뭐야? 대응관계가 되게 많은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역함수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 쟤는 대응관계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역함수 그냥 구해줘. 그죠? 그리고 그래프도 그냥 찍으면 돼. 대응관계 너무 많잖아. 그건 식을 구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식을 x에 관하여 정리한 식이야. 그럼 같은 식 다른 식? 자, 등식을 변형해서 썼어. 같은 식 다른 식? 등식을 변형한 식은 이 식이랑 다른 식인가?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리를 안 했을까?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변형을 하지. 그 식은 위의 식이랑 같은 식인가 다른 식인가? 자, 식이랑 등식이 다르다는 건 아예 식이 달라야지. 그 등식을 변형한 식은 여전히 참인식이고 같은 식 아니야. 모양만 변하는 거고. 형도식 마찬가지겠죠.
방정식도 좀 다르지만 그치? 결국은 내가 그게 같은 식이니까 쭉 나와서 x가 나온 거 아니니? 모양이 다른 식이지 본질이나 그런 게 달라진 식이 아니잖아. 자, 이 식하고 이 식은 다르지. 이건 다른 식이지. 얘를 이렇게 바꾼 식은 같은 식 아니냐 얘네 둘이.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등식의 변형을 하면 3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뭐 3일지 같은 식이냐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형했어? x에 대하여 변형했다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상이랑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상이 달라?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고치는 거라고 지금. 굳이 고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랑 같은 식이야? 둘이 같은 식이라고. 여기까지는 같은 놈이라고. 다만 뭐 하는 과정이야? 역함수를 찾아내기 위한 역함수의 관계를 식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둘이 그래프도 다 같다고. 자, 이해가겠냐? 이해가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그 x하고 y를 가지고 이렇게 바꿨잖아. 결과하고 원인을. 아니. 그래서 옛날에 결과였던 놈이 원인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원인이었던 애가 결과로 바뀌었어. 그걸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문자를 바꿔서 대입했어. 이건 이제 새로운 식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 갔어?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얘네가 y는 x의 대칭의 그래프가 되니? 지금 그럼 저기서 잘못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잘못했어? 제가 그런 거 저기 그 인버스 2는 1. 네 2가 y잖아요. 그래서 1,2 아니. 잘 생각해. 지금 대응관계와 반대인 새로운 함수를 찾았어. 그치? 이거 x야. 원인이야. 그러니까 x, y에 집착하지 마. x, y에 집착하니까 그런 거야. 원인과 결과가 있지. 원인과 결과가 반대지. 대응관계 세 개가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찾기가 쉬워 안 쉬워? 쉬워. 얘는 이름이 뭐야? f였고 얘는 이름이 뭐야? f 인버스야. 그럼 둘이 그래프 같아 달라? 다르다니까? 새로운 함수 만든 거야. 역함수 찾은 거야. 이거 가지고 역함수 찾은 거야. 근데 얘는 대응관계가 졸라 많잖아. 그러니까 대응관계로 역함수 찾기가 힘들잖아. 근데 관계식에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본질이 뭐야?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지. 그래서 원인은 결과의 식으로 만들어.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새로운 함수의 결과로 볼 거야. 원래 함수의 뭐? 원인이었던 애는. 그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구별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까? 대응관계일 때 바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응관계일 때 바로 나와. 역함수가.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근데 대응관계가 많으면 관계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맞아? 관계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 관계식을 이용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해 보는 거야. 변형해 가는 거야.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이 식의 원인이 결과가 됐고 결과가 원인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얘네들 이 식의 틀을 가지고 얘를 새로운 함수, 역함수의 원인, 결과로 바꿨어요. 이해갔어? 그러면 저기 노란색 있잖아요. 여기?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래쪽. 얘가? 네. 바로 얘는 대응관계로 바로 나와요. 대응관계로 할 때는. 이거 중간에 안 거치고. 저건 그냥 근데 이거를 안 쓸 수는 없어서. 안 쓸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알아듣겠냐? 이해 가겠냐?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 y는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하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아니? 자,
x제곱은 y고 그럼 x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인데 x가 양수니까 루트 y도 양수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역함수 관계의 식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y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x. 이해 가겠습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여기 거쳐가는 건 관계식으로 대응 관계가 많으니까 식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관계다. 그 기호도 마찬가지야. 이해 가니? 정신없지? 그래서 F의 정의역은 뭐가 돼? F 인버스에선 치역이 될 거야. 원인과 결과가 바뀌니까 치역이 뭐가 돼? 정의역이 되고 그래프는 무슨 대칭? y는 x의 대칭이 되는 거지. 마지막에 집어넣었으니까 그쵸? 처음에 집어넣고 정리하나 정리하고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은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는 거 아니겠어? 알아듣겠어? 이해 가요? 그게 기호로는 F 인버스라고 쓸 거고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관습에 따라서 바꿔줬냐 안 바꿔줬냐를 색깔로 구별해 줬지만 사실은 뭘 봐야 돼? 가로 안에가 x냐 y냐를 봐야지. 인버스 가로 안에가 x면 안 바꾸네. 그냥 식만 정리해 놓네. 바꿔놓으면 아 새로운 함수 만드네. 그래서 그래프가 얘네 둘은 달라. 다르게 그려지겠지 당연히. 근데 얘하고 얘는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야. 이게 나중에 수학 2로 넘어가서 미적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써먹거든. 역함수의 미분을 배우면서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데 니네가 그걸 안 하니까 하나? 잠깐만 헷갈리네. 아무튼 거기까지 가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된다. 알아듣겠냐? 정리해볼까요? 이 단원이 제일 힘들어. 변명하기. 그 뒤에는 되게 쉬워. 몇 개 없어. 이 개념만 잘 공부해 놓으시고 저기 풍산자는 우리가 명제부터 저번 시간에 절대감 있는 함수까지 오다 다 했죠? 안 곱혀진 거 없죠? 안 풀어진 거 없고 모르는 거 없죠? 세모나 돼 있어야 되고요. 쌤은 많아. 그 내가 뭐라고 했어? 찍어서 보내라고 했지 번호. 아니 문제를 찍어서 좀 생긴 건 아까 보내라고 했어. 그다음 내일 모레부터 이틀만 좀 쉴게. 병원도 가야 되고 좀 쉬고 올 거니까 화요일까지 최소한 라센은 다 끝내와야 되겠죠. 어디까지?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까지 끝내오고 쌤은 더 해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쌤까지는 아니면 너는 올림푸스로. 너도 쌤 안 할 거면 올림푸스로 해. 그리고 쌤 절대값 전까지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까지요. 뭐? 2주 안에 진짜 바꿀 수 있어요. 다 했잖아. 유리식. 아유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진짜요? 여기가 어려운 개념이지 유리식에서랑 무리식은 진짜 그냥 하면 되고 유리식은 통분, 약분 하고 부호문수 딱 하나 있거든. 특이한 거. 그래서 다음 주니까 10월 니네가 시험이 언제야? 12월 초냐? 11월에 본 날짜는 없을 거 아니야? 11월에 봐? 12월 5일 가야죠. 12월 5일 12월 5일에 온다고? 야 그럼 딱 이렇게 할게. 11월 6일까지 진도 끝내면 될까? 아니면 한 달 남겨놓고 11월 5일까지 12월 6일이거든? 목요일이? 11월 6일까지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 그러면 충분히 한 달이 되죠? 그러면 시험 대비 뭐 자기가 진짜 안 하지 그때도 자기 할 일 없인 거지. 안 하는 데가 안 따라오고 안 풀어오면 못 가는 거니까. 그치? 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그때도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었어. 7시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개념 테스트 쓰고 개념 테스트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겠으면 영상을 다시 봐라. 차라리 영상을 쓰면서 정리를 좀 해라. 그렇게라도
아는 게 쥐뿔도 없는데 그거 쓰고 빨간 펜으로 쓰느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펜들이 있으니까 다들 그거 보면서 차라리 정리하면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모르는데 그 하고선 답지 갖다 놓고 뭔 뜻인지 모르는데 쓰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몇 개만 까먹어서 쓰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그냥 답지 보고 쓰는 수준이면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새로 하세요. 한목에 7시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7시까지 와야 돼요. 여기 네 물이 집에 가서 해갖고 와야 되겠지. 가져가면서 내가 이거 하나 뽑아놨거든. 절대값이나 미세 그래프 그거 가져가서 해갖고 와. 가면서 챙겨갖고 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그 뒤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식으로 고쳐줄 거야. 식만 들어보는 것까지 해보자고 했었어 그때. 안녕. 겹치 없다고? 안 들라고? 단톡방에다 남겨놔. 이제 까먹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